의붓 딸을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울산에서 25개월 된 입양아가 온몸에 멍이 든 채 호흡 곤란 증세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아동학대 없는 세상, 먼 나라 이야기일까요? 이 아동학대가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 이 변호사 연결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의붓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 이 박모 씨인가요? 이 살인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18년이 확정이 됐다고 하던데, 현재까지 아동학대 가장 무거운 형량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럴 겁니다.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이가 사망하더라도, 살인죄가 인정이 돼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된 바가 없고, 예. 유기징역형이 된다면 15년 넘는 형은 거의 없었거든요. 예. 아주 가볍게 5년 전후 예. 그 정도 아주 가볍게 처리돼서 예. 아마 이번 사건이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한 사건 중에 하나일 겁니다. 18년이요. 예. 네. 박 씨 같은 경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3년 더 늘어났는데 좀 이 같은 판결 형량이 시사하는 바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1심에서는 상해치사가 인정됐고 살인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예. 항소심에서는 살인으로 제명이 바뀌었죠. 이 아이가 죽을 것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타를 계속했다라는 예. 건데 그 상해치사와 살인죄 형량이 다릅니다.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상해치사면은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하더라도 최대 가중치를 하더라도 13.5년이 가장 높이 할 수 있는 건데 네. 법원에서는 그보다 더 높게 예. 재질이 아주 나쁘고 잔혹하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권하는 양형 기준보다 더 높은 15년을 선고했던 거고요. 예. 그리고 살인죄는 대법원에서 최하한이 한 16년 정도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2년 정도 더 높은 거죠. 그러면 상해치사로 인정했던 것보다 3년 더 높지만 제명이 바뀐 것을 감안하면 네.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양형 기준에서는 아주 낮은 쪽에 경우에 따른 무기징역도 가능한데 사형도 가능하고 네. 사형으로는 아주 가볍게 적용을 한 셈이어서 예. 같은 재질이지만 제명이 달라져서 형량이 높아진 거고 예. 재질이 잔혹한 걸 인정해서 좀 형이 3년 정도 높아지긴 했지만 많이 아쉽죠. 예. 박 씨가 상고를 포기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상고를 그 다음날 바로 포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상고를 해본들 예.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리고 비난 여론이 워낙 높고 자기가 생각해도 네. 정말 많이 반성한데 잘못했다라고 법정에서 마지막에 이야기했었거든요. 예. 자기가 생각해도 살인죄가 바뀌지 않는다면 예. 괜히 상고해본들 구속기간만 늘어나고 제명도 바뀌지 않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거고 비난 여론은 더 높아질 거고 네. 라는 것을 감안해서 아마 상고를 바로 포기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 변호사님은 이번 사건 보시면서 형량 부분은 좀 낮다 이렇게 보십니까? 낮죠. 예. 저희들은 그 피해자 대책위원회나 아니면은 친어머니나 저희 소송 지원했던 여성 변호사의 공동 변호인들도 네. 정말 너무 잔혹하고 너무 잔인해서 예. 높은 최선 무기징역 정도 예. 아니면은 30년까지 징역형 예. 가능하니까 예. 20년 이상 아주 높은 형이 선고되기를 바랐거든요. 왜냐하면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네. 25년 이상의 아주 무거운 형이거나 무기징역까지도 처합니다. 친부모나 계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예. 외국은 몇백 년, 몇천 년까지도 하고요. 예. 그래서 최소한 20년 이상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 18년이어서 많이 아쉽죠. 예, 모든 계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참, 이것 때문에 괜한 이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는 분들에게는
또 상처가 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게. 그렇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네. 계모나 계부에 의한 아동학대는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게요. 예. 4명. 예. 나머지는 친부모. 이 사건도 사실은 친아버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고요. 네. 요즘 한부모 가정도 많아지고 이혼하거나 사별하는 가정도 많은데 자칫 새로 재혼했을 때 새어머니, 새아버지가 이 아동학대를 하는 주범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예. 아주 나쁜 편견인 거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네. 우리가 쉽게 계모, 계부라고 옛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미 법이 바뀐 지 오래됐고 예. 계모, 계부는 법에도 없는 개념입니다. 새어머니, 새아버지인 거고요. 네. 이분들 중에 정말 감동적일 정도로 전처소생의 그 아이들, 전 남편 소생의 아이들을 예. 정말 헌신적으로 잘 키워주고 예. 사랑으로 감싸주는 부모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편견 참 예. 위험하죠. 저도 가까운 분 중에 정말로 열심히 키우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이게. 그럼요. 예. 그런데 이런 끔찍한 사건들 잊혀지기도 전에 말이죠. 또다시 울산에서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입양한 아이를 잔인하게 학대해서 죽인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예, 같은 또 울산이고 아이가 또 너무 어려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네. 과연 이 어머니가 왜 아이를 입양했는지 자기 아이도 10살, 13살 된 아이가 있고 예. 남편과도 떨어져서 별거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 월세도 10달 동안 밀릴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인데 어떻게 아이를 입양했는지 어떻게 키우려고 예. 그리고 아이를 입양하고 나서 보험도 2개를 들었더라고요. 우리가 아이가 뭐 한두 살 됐을 때 그렇게 보험 드나요? 그것도 좀 의심이 되긴 하고요. 예. 그리고 온몸에 발목까지 머리에서 발목까지 여러 가지 멍든 흉터들, 멍든 자국들 이것들이 있는 걸 보면 이번 사망하기 직전 이전에도 벌써 멍이 풀려가고 있는 이런 흔적들도 있다고 하니까 네. 지속적으로 폭행이 있었지 않았을까. 예. 이 점에 대해서 좀 잘 수사하고 판단하길 바라고요. 예. 다행인 것은 예. 울산에서 발생해서 울산의 그 울산지청의 검사장으로 계시는 봉욱 검사장님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주 의지도 높고 네. 그리고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세요. 예. 다르시고 남다르시고 예. 그래서 울산지청에서 또 이번 울산 계모 사건 하면서 굉장히 엄한 잣대를 들이대기도 하고 철저히 수사했기 때문에 예. 울산에서 발생한 그 입양아 사건도 예.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회장님, 저기 지역과 법원에 따라서 또 이 상반된 태도나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 검사, 심지어 변호사조차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그리고 또 사건을 얼마나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예.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지 예. 그 태도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죠. 예. 예. 결국은 그 인식이나 예. 이 사건에 대한 자세 네. 이런 것들이 결과와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젠가요, 아동학대 없는 세상 위한 기자 간담회를 여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현장에 그 나영이 아버지, 또 칠곡사건 고모분, 또 지현우 군 아버지 등 이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참석을 했다는데 이 피해자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이게? 이분들은 전부 제가 소송을 했었던 사건들의 피해자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네. 제가 최근 한 5년 이내가 되겠죠. 6년 네. 동안 지원했던 사건들에서 함께 했던 소아정신과 의사분, 지금 네. 국회에 가 계시는 신입정신과 의사분, 예. 또 학대받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예. 그 기관의 대표인 장하정 관장님, 예. 저랑 3명이서 그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을 하면서 뭐가 아쉬웠고 뭐가 문제고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이것들을 중심으로 책을 한 권 내게 됐고요. 우리는 모두 아이였습니다라는 책을. 예. 근데 그 책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게 저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지원했던 사건들이어서 예. 그 책이 나와서 그 책에서 우리들은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이야기했지만 네. 그 책에 정작 그 책의 주인공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이 사건들 관계자들 부모님이나 지원해 주신 대책위원회 분들 네. 이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좀 우리 사회에 들려줬으면 좋겠다 예. 라는 생각에서 어제 기자 간담회를 마련했고요. 예. 그 자리에서 나영희 아버님 조두순 사건이었죠. 네. 나영희 아버님 그리고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칠곡 계모 사건이라고 하죠. 네. 칠곡 세원이에 의한 사건의 고모님 사실상 보호자인 이 두 분은 예. 칠곡 고모님은 저에게 직접 오지는 못하시고 문자로 전화로 알려주셨는데 예. 나영희 아버님 현장에 오셔서 이 두 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예. 언론에 의해서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 그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 크다. 예. 취작은 할 때 많이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 피해자들 위해서. 예.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요. 아, 그러시. 도가니와, 그쵸. 예. 도가니와 관련해서는,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들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다. 네. 그리고 평생 계속된다. 예. 이 모든 아동학대, 모든 범죄 후유증인 것이긴 하죠. 예. 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등등의 이야기를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